그러면 마지막 내용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 이어서 마무리 지을 내용 중첩 클래스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건데요.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잘 쓰시고 상황에 따라 또는 남이 만든 코드를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중첩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멤버 필드, 멤버 메서드 말고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 마치 이중포문처럼. 근데 뭐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개념이 달라지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를 정의하는 것이다란 그 베이스는 바뀌는 게 없어요. 중첩 클래스는 코드의 논리적 구조를 개선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클래스 안에 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기능들 중에서 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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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좀 어떤 하나의 특징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클래스는 외부의 또 다른 클래스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이 클래스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어떤 녀석이 있다면 내부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만들어진 클래스가 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외부 클래스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클래스는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정적인 중첩 클래스와 일반적인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고 부르네요.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죠? 스태틱 안 붙은 거. 클래스, 인스턴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다음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나눠진다 라고 하네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정적이네요. 스태틱이 붙은 내부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요. 외부 클래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지만 사실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없어도 되는, 말 그대로 클래스 레벨. 자, 여기 이렇게 예제가 있어요. 이 복사에다 쓸게요. 코드 복사. 자, 퍼블릭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는 퍼블릭을 빼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코드 한번 보시면 문법이에요, 문법. 요걸 이제 외부 클래스, 어떤 클래스 하나가 정의됐다. 그럼 클래스가 뭘 갖고 있냐? 멤버 필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스태틱이 붙어 있는 것도 있네요. 요거는 클래스 변수고 공유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라고 스태틱이 붙은 클래스가 하나 내부에 정의되고 있죠. 그리고 얘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스태틱 바 여기에 접근하는 코드가 있고, 요거죠, 요거. 얘 접근하는 거. 그리고 인스턴스 밸류 여기에 접근하는 요거는 접근이 불가능하대요. 이거 기본 베이스죠. 아까 앞에서 스태틱을 이야기할 때 스태틱은 클래스 레벨에 정의가 되는 거고 스태틱이 안 붙은 것들은 인스턴스 레벨에 정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내 자바 코드들이 메모리에 올라가고, 자바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바 클래스들이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럼 클래스가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애들이 스태틱인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인스턴스 애들은 스태틱이 안 붙은 멤버고 얘네들은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딩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고 싶으면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인스턴스 멤버죠. 그래서 스태틱 클래스에서 인스턴스에 접근한다. 불가능하죠. 메모리에서 사용 가능한 시점이 다르니까. 스태틱은 언제나 쓸 수 있다고 보면 되지만 인스턴스는 객체가 생성돼야만 사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에서는 스태틱 멤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태틱 멤버에서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메모리에 생성되는 시점, 사용 가능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난다고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메인 함수가 따로 써져 있는데 이걸 여기로 갖고 와서
내 클래스에서 저걸 사용하는 형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우터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아우터 클래스 안에 선언된 스태틱 그걸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사용하고 있죠. 그걸 참조한다. 이렇게 실행하면 디스플레이 출력 결과가 static variable 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이게 static 예시인데요. static 예시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아우터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죠. 지금 여기서 아우터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고요. 아우터 클래스 점 바로 스태틱 클래스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클래스는 아우터에 속해 있지만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어느 시점에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라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스태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스태틱이 붙은 외부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외부의 멤버에 접근하고 있고 스태틱이 안 붙은 녀석은 접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이어지는 인스턴스 중첩 클래스에서는 요걸 비교해서 대비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예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너 클래스라고 하죠. 얘는 스태틱을 안 붙은 내부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예제랑 똑같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두 번째 예제로 만들어서 실행해 보고 1번과 비교를 해보죠. example 02번 사실 02번에 나와 있는 요 인스턴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아우터 클래스 똑같은 이름이라서 퍼블릭 지우고 그랬더니 아우터 클래스가 에러가 나죠. 요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같은 패키지 안에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2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제 아우터 클래스 2까지 써주면 되겠네요. 자, 코드 한번 보시면 똑같이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그 클래스 안에 스태틱이 안 붙어 있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외부 클래스에 아우터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고 있어요. 예제를 보면 아우터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요. 생성. 그리고 그 아우터에 .new inner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가 있어야 아우터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가 있어야 이너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객체가 생성돼야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래서 아우터 클래스 2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 불가능합니다. 아우터 클래스 2를 만들지 않고 점 찍고 이너 클래스 나 이렇게 해서 객체 만들 거야 하면 못 만들어요. 납득되세요? 아우터 클래스 점 찍으면 이너 클래스라고 나오는데 퍼블릭이니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표현만 된 겁니다. 이클립스에서는. 그래서 아우터 클래스에 있는 이너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객체 생성이 안 돼요. 왜? 얘는 인스턴스 타입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요거는 아우터를 통해서 생성해야만 돌아간다. 문법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쓰실 건 아니니까. 그럼 요거는 메모리에서 어떻게 생성될 거냐? 한번 그림 그려보면 new outer class 객체 생성 그러면 인스턴스 베리어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걸 가진 객체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얘가 outer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게 될 거고요. 여긴 지금 outer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문자열이 들어가 있겠죠? 요 문자열. 이 상태에서 아우터를 통해서 내부 클래스를 생성한다. 그러면 아우터를 통해서 내부 클래스가 생성되면 이 녀석을 통해서 이너 클래스 객체가 하나 생성되는데 여긴 변수 같은 거 안 만들었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너 클래스로 객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는 그냥 inner라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을 뿐이고 얘네 두 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인형과 건전지의 흐름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일 뿐이고, 아니 그러면 이거 뭐하러 내부에 만들어요? 아우터 클래스에 기능이 엄청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의 기능이 하나의 묶음으로서 표현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나누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중첩 클래스는. 그래서 이거 궁금하면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public void 아무 메서드나 그냥 만드는데 이 메서드에서 이너 클래스 안에 있는 뭘 쓰고 싶다. 여기에 만약에 뭐 여기 A라는 변수가 하나 있다. 이거 클래스니까요, 그냥. 저 A에 접근 어떻게 하죠? 이너 클래스에 A 이렇게 접근 돼요? 안 되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우터 클래스 2랑 이너 클래스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에 접근하려면 결국은 아우터 클래스 2 가지고 객체 생성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 new하고 new inner 클래스 생성을 하고요. 그렇게 생성된 녀석 안에 A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터 클래스의 기능과 이너 클래스의 기능이 뭔가 관계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너는 너, 나는 난데 이 클래스 설계 내에서는 내부에 들어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터 클래스 입장에서 묶음으로 사용할 어떤 내용이 따로 있으면 그냥 별개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게 더 필요하면 더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을 이해해 주시는 게 일단 1차적인 것 같아요. 중첩 클래스는. 많이 활용하기가 애매하거든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너 클래스에서는 이너 클래스가 인스턴스 클래스니까 객체로 생성돼야만 쓸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외부에 맘대로 접근할 수 있죠. 자신을 감싸고 있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겼죠. 물론 이걸 억지로 쓰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만 이해하셔라. 지금 중첩 클래스 두 가지죠. 그럼 다시 비교할 수 있게 스태틱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아까 좀 납득이 안 되셨을 거니까. 똑같이 내부 클래스인데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아우터 클래스의 어떤 메서드에서 이 내부 클래스에 있는 어떤 변수가 있다면 그럼 저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점 찍고 없죠. 왜? 얘는 또 인스턴스 멤버잖아. 스태틱을 하나 붙여서 점하면 A가 나오죠. 자,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아우터 클래스와 이너 클래스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클래스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 클래스에 아주 밀접한 기능이 하나 있을 것 같다. 그게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의하는 게 내부 클래스고. 근데 그 내부 클래스가 이 기능들, 아우터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없이도 얘만 별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스태틱으로 쓸 수 있는 거. 보시다시피 아우터 클래스를 통해서 얘를 그냥 바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이너 클래스가 밖에 있는 아우터와 굉장히 밀접하게 아우터가 있어야만 이 내용들이 처리될 수 있다면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너 클래스로 정의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에 혹시 중첩 클래스가 보이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서 로컬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로컬 클래스. 얘는 메서드 또는 초기화 블록 안에 정의된 거다. 문법 볼까요? 아우터 클래스 있고 그 안에 메서드가 있는데 메서드 안에다가 클래스를 정의를 해요. 일반적이지 않겠죠. 메서드 안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걸 로컬 클래스라고 한다. 그럼 얘는 왜 정의를 할까요? 메서드 내부에서 어떤 기능들을 막 작성하고 있는데 요 기능이 좀 클래스로 묶여 있으면 관리가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코드 짤 때도 코드 수정할 때도. 그럼 여기다 내부 클래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서 new 해갖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능. 순전히 메서드 내부에서 정의만 따로 해놓고 객체 생성해서 그냥 그때만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메서드가 동작하는 시점에만
정의되고 생성되고 활용되어지는 인 거예요. 로컬에서만. 그래서 요것도 복사해서 세 번째 예제로 갖다 써볼게요. 아우터 클래스 여기서는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3번. 그리고 메인 함수를 가져가서 내 거에다 쓰고 아우터 클래스 3번을 생성하는 걸로. 자, 그러면 아우터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요. 아우터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그 호출됐을 때 클래스가 정의되고 그때 객체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객체 활용하고 메서드가 끝나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객체만 없어지긴 하겠지만 퍼블릭이 붙어 있죠. 얘도 퍼블릭 붙어 있고 얘도 퍼블릭 붙어 있고 JVM에서는 요 example 03 안에 example 03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외부와 연결되는 클래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 나도 퍼블릭이야 나 좀 봐줘 라고 하고 있죠. 근데 파일의 이름이랑 다르니까 에러가 나는 거. 그래서 퍼블릭 빼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면 그냥 요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끝나는 로컬 클래스. 저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제로만 써봤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요건 문법도 아셔야 되고 개념은 지금 로컬 클래스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요거는 이름이 없는 클래스라고 불러요. 이름 없는 클래스. 여기서 이름 없는 클래스가 뭐냐? 지금 클래스를 정의하면 뭐 퍼블릭이 붙든 안 붙든 클래스 뭐라고 쓰고 그 안에다가 뭘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름이 있죠. 클래스의 이름이.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클래스는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얘는 일회성 클래스에 적합하고요. 코드를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클래스를 하나의 파일에 하나를 적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데 별도의 파일로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벤트 핸들러 또는 콜백 함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딘가에 정의된 녀석을 그냥 바로 연결만 해주면 돼. 내가 파일로 따로 저장해서 관리할 건 아니고 그 시점에만 딱 활용될 수 있게끔 넣어주면 되는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이벤트 처리 GUI 할 때 좀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스레드 하면서 한번 볼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 그대로 활용해서 또 한번 보죠. 아우터 클래스 이름은 4번이고 퍼블릭 빼주고 나머지 그대로 아우터 클래스 4번으로 바꿔줘서 메인 함수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코드 형태를 잠시 볼 건데요. 아우터 클래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아우터 클래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써져 있네요. 인터페이스. 이것도 이렇게 빼는 게 낫겠네요. 그냥 인터페이스가 있다.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클래스로 그냥 바꿀게요. 클래스로 바꾸고 뭐 그리트라는 기능이 있다. 여기에 안녕 이라는 게 기본 값이고 퍼블릭. 자,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우터 클래스라고 써져 있는데 아우터 클래스도 사실 필요 없으니까 자, 가져와서 그대로 쓴다 그런 걸 다 갖다 바꿔버렸네요. 자, 그리팅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팅으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greeting. 그러면 그리팅을 참조하는 G1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G1.greet 하면 당연히 저기 있는 안녕이 나오겠죠. 나와요. 그렇지. 자, 안녕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익명 중첩 클래스의 개념은 어떤 문법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리팅을 생성하는 이 생성자가 있죠. 그리팅. 근데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팅 G2를 만들 건데 new 그리팅 할 겁니다만 여기다 중괄호를 열어요. 여기서 중괄호를 열어. new 그리팅 할 건데 여기서 중괄호를 열어. 그러면 이 그리팅 타입 이 클래스로 뭔가를 생성하겠다는 건데 요 시점은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객체 생성할래요. 그리고 이렇게 끝내야 돼 원래. 그럼 메모리에 덩어리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객체가.
근데 잠깐 생성할 건데 어떻게 생성할 거냐면 이거 내용으로 생성할 거야. 무슨 얘기냐? 요 중괄호랑 요 중괄호 개념이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의 내용을 내가 다르게 정의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됐었던 오버라이드, 재정의, 요 개념을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납득 못 하셔도 돼요. 나중에 GUI 가지고 놀아볼 때 그래픽 환경을 구현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간단히 해볼 건데 그때 이런 개념의 문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쪽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랑 똑같이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랑 똑같은 걸 이렇게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추가할 수도 있어요. my 메소드라는 걸 추가해서 이 내부에서 또 쓰는 거죠. my 메소드로 호출한다. greeting to만 가지는 기능 이런 식으로. 그러면 g2 가지고 점 greet 호출하잖아요. 아까 g1 greet는 이거 정의된 거 쓴 거죠. 안녕. 근데 G2의 greet는 이걸 쓰겠다고 지금 뭐를 한 거냐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라이드 하는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오버라이드라고 키워드를 적어주는 거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오버라이딩 한다고 했는데 오버라이딩 하는 문법이 아니야. 여긴 그리트인데 재정의할 때 똑같이 써야 되는데 다르게 써. 그럼 그걸 검사해주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쨌든 G2의 그리트는 이제 이걸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때 생성된 얘는. 그럼 이 그리트는 my 메소드라는 것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능이 달라진다. 신기하죠. 자, 여기서 이 그리팅이라는 클래스는 여기서 사용이 됐어요. 그리팅이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리팅을 새로 생성할 건데 그 그리팅의 정의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클래스 하나 정의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마치 클래스 그리팅 이렇게 정의한 것과 클래스 그리팅 이렇게 정의한 것과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없죠. 실제로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지 진짜 클래스를 보러 가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로 가볼 거고요. 그럼 지금 마이 프로젝트 09번이죠. 09번 들어가 보면 소스, srcl은 내가 만든 자바 코드가 있지만 이 자바 코드가 이제 이클립스가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주면 요 바이너리 폴더 여기 안에 src랑 똑같은 구조로 컴파일된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거 example 클래스 한번 볼게요. 자, example 클래스 보기 전에 이 마이 프로젝트 09번 예제 코드 한번 볼게요. 자, 마이 프로젝트 09의 클래스 파일 어때요? 1대1이죠. 배터리가 컴파일 돼서 배터리, 메인이 컴파일 돼서 메인, 메인2, 메인3, 사운드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졌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제가 중첩 클래스 설명드린다고 예제를 만든 게 몇 개죠? 클래스 4개죠. example 1, 2, 3, 4. 근데 4개입니까? 아니지? 자, 뜯어볼게요. example 01 같은 경우 얘로 바뀌었어요. example 01. 근데 example 02 잠깐 볼게요. 자, example 01 클래스가 있어요. 이 파일에 클래스가 몇 개 보이냐면 outer 클래스 있죠. static nested 클래스가 있죠. 총 클래스가 3개가 있죠. 자바는 이런 클래스가 붙을 애들은 다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example 01, 그 다음 뭐가 있어요? outer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outer 클래스 안에 static nested 클래스라고 만들어졌죠. 납득돼요? outer 클래스 안에 이 달러가 붙으면 내부 클래스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static nested 클래스는 outer의 내부 클래스다. 요 세 개가 요 녀석과 관계된 컴파일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example 02번에 나온 것도 보시면 클래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example 02번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example 02번에는 outer 클래스 2가 있잖아요. outer 클래스 2, 그 다음 outer 클래스 2 안에 inner 클래스. 이거 example 01 outer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의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 이렇게 세 개가 쌍이었죠? 똑같네요. 여기 지금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내부 클래스인지 안 붙은 내부 클래스인지 보여요? 아무 상관없죠. 안 보이죠. 개념은 똑같고 얘가 실행되면 스태틱이 붙은 건 메모리에 미리 올려서 쓸 수 있게 만들고 스태틱이 안 붙은 건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된다는 것 뿐입니다. 컴파일된 형태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별반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3번 볼까요? 아우터 클래스 3, 로컬 클래스, 이그젬플 3. 여기도 3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그젬플 3번 클래스, 그 다음 아우터 3번 클래스, 이그젬플 3, 아우터 3, 아우터 클래스 안에 로컬 클래스. 근데 얘는 조금 다르죠. 앞에 숫자가 붙어 있네요. 이것만 보면 아 이거 내부 로컬 클래스구나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4번. 여기는 이그젬플 4번 그리팅 2개의 클래스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아까 제가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서 중괄호로 정의한 이런 형태를 익명 중첩 클래스, 어나니머우스, 이름이 없는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도 클래스가 3개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클래스를 보면 이그젬플 4번, 그 다음 그리팅, 나머지는 이그젬플 1번 거, 2번 거, 3번 거니까 요 2개. 그 다음에 이그젬플 04 안에 있는 이름 있어요? 그리팅은 이름이 있고 이그젬플 04도 이름이 있는데 익명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면서 어떻게 생성할 건지 내부에 정의한 익명 중첩 클래스 형식으로 정의된 녀석은 이름이 없네요. 이래서 익명 중첩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요 익명 중첩 클래스고요. 나중에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상속, 추상화, 다형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정리가 될 거고요. 제가 인터페이스 그리팅이라고 바꿨고 그럼 저 인터페이스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런 녀석인데 지금 보시면 그리팅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가능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오버라이딩 하는 거고 이런 때 익명 중첩 클래스를 써요. 이런 식의 흐름으로 에러가 안 나고 내가 재정의한 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자, 어떤 메서드가 그리팅을 받는다. 그래서 그 그리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녀석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함수가 있다. 그러면 저 함수를 동작시킬 때 메서드를 동작시킬 때 뭘 줘야 돼요? 그리팅을 줘야겠죠. 그리팅을. 그럼 여기다가 new 그리팅을 해야 되는데 new 그리팅은 못해요. 왜요? 얘는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러 클래스들을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냥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열어버리면 즉 조금 전에 써놨던 요 new 그리팅 있죠? 이걸 이렇게 넣어버리면 저 메서드한테 요 시점에 정의해서 객체 생성까지 한 요때 시점에 정의되고 생성된 객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실행하면 결국 이 메서드가 동작하는 거고 그 메서드에는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생성해서 전달시켜 주는 거고 근데 이 코드가 좀 지저분하죠. 이런 게 지저분해요. 이런 게 지저분하면 이런 문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안녕.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보다 한참 깔끔해졌죠? 실행해보면 동일해요. 물론 아까처럼 재정의해서 함수를 더 추가할 수는 없는 형태지만 요 화살표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이제 JDK 1.8에서 추가된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식. 익명 중첩 클래스의 그 문법을 이렇게 간소화시킨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람다식은. 나중에 뒤에서 그 추가된 내용들을 따로 활용하면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익명 중첩 클래스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익명 중첩 클래스를 자주 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익명 중첩으로 안 쓰고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람다식을 표현해 본 거고 개념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아까
이그젬플 04에 그리팅이 있고 그리팅을 통해 익명 중첩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었죠. 이름 없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쓰니까 클래스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없죠. 실제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람다식은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클래스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멤버, 자바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 자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필드 메서드, 그 다음에 객체 생성될 때 호출되는 생성자, 그 다음 퍼블릭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 그리고 스태틱 파이널 같은 그 외에 다른 제어자들, 뭐 싱크로나이즈드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걔들은 나중에 뒤에서 필요할 때 언급하는 걸로 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과 더불어서 사용되는 디스 생성자 호출 이런 것까지 확인해 봤고 마지막에 중첩 클래스의 문법, 개념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 말고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은 지금과 설명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금 라이브에 맞게끔 그때그때 진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어요. 미리 강의 준비해 놓고 이렇게 떠들어야지 해서 체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제로 설명을 한다면 뭐 이런 거 필요하겠지 해서 그냥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반복이 중요해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